안녕하세요. 60대 6학년 선배님들 김약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60대 건강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내 건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같이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어쩌다 이 지경 세월이 야속해. 이런 말 약국에 있으면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약사님, 저는 걸어 다니는 병원이에요. 너무 몸이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약사님은 늙지 마세요. 이런 말도 듣고요. 자, 우리 몸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세월 탓 그리고 내 탓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저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몸을 차츰차츰 이해해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건강해지는 법을 아시게 되겠지만은 어떤 건강 유튜브가 말하는 대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아니면 다른 약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고지곳대로 FM대로 살면은 피곤해지죠.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기도 어렵잖아요. 저만 해도 뭐 가끔 야식 먹을 때도 있고 맥주 먹을 때도 있고 뭐 못 먹는 커피나 뭐 빵이나 이런 것도 가끔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하진 않잖아요. 욕구에 이끌려가는 삶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절제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오르락과 내리락을 어떻게 내가 조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꼈으면은 한 며칠 정도는 절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몸에도 무리가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절제해야 하는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가 즐겁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과 절제라는 측면에서 이게 잘 조화롭게 되어야 우리가 건강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돈도 아낄 수가 있어요. 내 성질대로 술 마시고 뭐 야식 먹고 하다가 잇몸이나 이가 망가져 버린다면 뭐 수백만 원 깨지는 것은 진짜 하루아침에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 또한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돈이 새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항상 이 즐거움과 절제 균형을 맞춰야 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간 접근해 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할 것은 60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총론 시간에는 이후에 강론 시간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이나 아니면 이 총론 시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증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강론 시간도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60대는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는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 원인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몸은 정말 많은 신체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뇌부터 심장, 폐, 간, 위장, 신장, 뭐 콩팥이죠. 대장, 소장, 방광, 뭐 쓸개 이런 것까지 정말 많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로들이 깔려 있죠. 혈관, 림프관, 그다음 신경망도 깔려 있고 근육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몸의 모든 기관들이 조화롭게 잘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제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소화입니다. 소화. 이 소화 능력, 그다음에 소화 기관의 능력, 이 우리 몸의 병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소화라는 관점, 이 60대 이후 소화가 어떤 영향까지 미치는지 같이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보실게요. 자, 제가 이렇게 쭉 많은 이 경로들을 적어 놓았어요. 일단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이 원인이 되는 이 소화라는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런 증상들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60대가 되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거, 뭐 요새는 젊은 사람도 많아요. 40대, 50대 등, 어리게 30대도 당뇨나 고지혈이나 고혈압 이런 증상 등을, 이런 질환들을 많이 앓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보통의 경우는 소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져도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과하게 먹어서도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화가 이 혈관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고,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을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분해하고 내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혈관이 튼튼해지느냐 아니면 찌꺼기가 끼느냐, 이 혈액 상태가 어떠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자꾸 뭐 기름때가 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 당뇨, 고지혈, 혈압은 이 당연히 따라오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이 모든 신체 기관에 퍼져 있잖아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나 그 다음에 간에도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장이나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기본 혈관, 우리 몸에 도로로 깔려있는 혈관이 나빠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소화 능력이죠.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심장의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뭐 일종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 소화 관련 증상들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쌓일수록 이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일으키고 난 뒤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머리 위쪽으로 생기는 질환들 있잖아요. 머리가 멍하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뭔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생각이 뚜렷하지 않다든지, 눈이 침침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뭐 이런 것들도 이다 심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 두개 쪽 질환, 머리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소화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소화가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복부예요. 특히나 이 소화가 잘 안 되면 이 복부 쪽에 림프 정체가 일어나는데, 림프라고 하면은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 쪽에 정체가 일어나게 되면 어디에 바로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하체, 그 다음에 하복부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다리가 붓는다든지 뭐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도 이 복부가 안 좋으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있을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냉대하, 냉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 소변이 자주 나오는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이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이 이 복부 때문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전립선이 다 커진 것만이 아니고, 이 복부가 불편하거나 복부가 삐뚤어져 있거나 복부 근육과 골반 근육이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해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화가 잘 안 되면 이 간도 직격탄을 맞는데요. 이 소화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이 소장, 대장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 소장, 대장과 이 간은 정맥 림프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독소들이 다 간 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간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진 음식 먹을 때 필요한 게 쓸개즙이랑 췌장에서 나오는 지방을 소화하는 소화효소거든요. 근데 기름진 음식이 많이 들어온다, 쓸개의 부담이 늘어나고 간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바로 이 어깨 통증 그리고 두통 요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어깨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이게 간 때문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소화가 기본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아니면 내가 과하게 먹은 상태에서 간이 부담을 느껴서 어깨 머리까지 불편함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이 소화가 잘 안 되면 이 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이 마른 기침, 숨쉬기가 어려움,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도 소화에 의해서 폐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어깨에 영향을 미치고 또 머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머리 쪽 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염이나 그다음에 코가 마르고 코가 허늘다든지, 코 안에 뭐가 잘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소화력이 원기왕성하신 분들도 이 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폐에 열이 쌓인다고 하죠. 염증이 조금 더 잘 생기는 타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원리로 이 머리 쪽에 질환이 나타나요. 머리가 멍하다든지, 입이 마르고 찬물이 땡기고, 코도 마르고, 눈도 뻑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화 능력이 좋아야지 우리가 호르몬 생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몬을 생산할 때 필요한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소화로부터 얻기 때문에 이 소화와 호르몬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돼야지 아까 말했던 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의 부담도 덜해지고,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는데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소화랑 소변을 제가 연관시켜 놨죠. 소변이 불편하더라도,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소변이 너무 찔끔 나오거나 자주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이 소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복부,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대에 대표적으로 많이 앓는 질환들, 제가 약국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특히나 혈압, 당뇨, 고혈압은 물론이고 무릎, 허리 통증, 어깨 통증, 그 다음에 방광염,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하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이 소화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강론에서 시간이 되면 따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것을 보면, 그런데 이 소화를 안 되게 하는 원인도 되게 다양해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 적어놨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는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일단 긴장을 하게 되고, 요 밑에 보면 근육이 또 틀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소화기관이 제대로 동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밑으로 제대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제 횡격막 쪽에 긴장이 생기기 때문이고, 이 소화기관 자체가 다 틀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질 부족. 태생적으로 누구는 소화액이 잘 나오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소화액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약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으로 어떤 분들은 소화액이 잘 분비가 돼서 소화를 잘 시키고, 어떤 분들은 소화를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뻑뻑한 피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소화로 인해서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시 이 안 좋아진 이 혈액의 상태, 안 좋아진 혈관의 상태가 다시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피가 뻑뻑해버리면 이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는 이 소화액이 소화를 방해하죠.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우리가 맑은 물처럼 잘 소화액이 쫙쫙쫙쫙 나오는 반면에, 누구는 끈적한 젤리처럼 소화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음식물과 잘 섞이지도 못할 뿐더러 이 소화기관에서 잘 분비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타고난 기력이 없으신 분들, 에너지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소화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염증 물질,
우리가 아까 앞에서 기름진 음식 잘 먹고 술 잘 먹고 열이 많고 뭐 화가 많고 식욕이 좋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염증 물질을 잘 제거하지 못하면 이것이 또한 앞에서 말한 뻑뻑한 피와 같이 이 소화액 분비를 저해해서 이 소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 틀어짐. 우리가 추운 날 오돌오돌 떨면서 김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소풍 갔을 때. 그게 왜일까요? 아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우리 근육을 틀듯이 이 추운 환경, 찬바람 이런 것들도 근육을 틀어지게 해서 소화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나 찬바람뿐만 아니라 이 근육을 틀어지게 하는 거의 모든 활동들 이 소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자세, 구부정한 자세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소화기관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자, 어떠셨나요? 60대가 들면서 내가 있었던 증상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증상들 이 제가 언급한 이 질환 증상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혹시 이래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잘 선별을 해서 도움이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60대 건강에 있어서 6학년 선배님들 잘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소화입니다. 무지막지한 절제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와 반대로 절제하는 기간을 꼭 가지셔서 이 소화기관이 조화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앞에서 말했던 이 질환들의 빈도와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강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대를 잘 관리하시면 나중에 7학년이 되고 8학년이 돼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약속!